86페이지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수평상의 위치 x0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직선 운동하여 x는 L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 정지했던 애가 다시 또 0이 되었대요. 정지했던 애가 다시 0이 되었대. 그림 나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x에 따라서 알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fs 그래프죠.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었죠? 한 일이었죠. 면적이 의미한 게 한 일이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한 일은 지금 물체가 일을 받은 거잖아. 물체가 일을 받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가 없어. 다 같은 높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여기 3m를 기준으로 3m를 0에서 3m까지는 오른쪽 힘을 받고 있고 3에서 L까지는 반대편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야. 즉 0에서 이 3m까지는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받고 있어서 속력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 속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 3m에서 여기 L까지는 속력이 반대편으로 지금 알짜임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요 3m인 부분이 가장 속력이 빠른 속력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0m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다가 3m일 때 요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곱하기 밑변 3 높이 C 그러니까 얼마야? 약분되니까 15줄만큼이 여기서 뭐 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즉 요때 요 3m일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죠. 그러면 2분의 1 m 값은 10kg고 v 제곱을 구한다. 이때 v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5v 제곱이니까 v 제곱은 3이죠?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m/s가 되는 거죠. 언제일 때? 3m일 때. 3m일 때. 그래서 이건 얼마라고? 루트 3 m/s. 그래서 니은 x는 3m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3이다. 맞죠? 자, 그리고 지금 0에서 3m까지는 계속 지금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중이죠. 그래서 2m여서가 3m보다 크다. 아니지.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0에서 3m까지는 계속 에너지가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m보다는 3m가 더 크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으니까 2번과 5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L 값을 구해보러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요 위에 있는 넓이는 여기는 속력이 증가하고 여기는 속력이 감소해서 결국 여기서 0이 됐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여기서 15줄만큼 증가를 했으면 여기에서는 15줄만큼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되죠. 여기 넓이가 얼마나는 거야? 15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L 빼기 3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4. 얘가 얼마나 한다고? 지금 15줄이 된다고. 지금부터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죠? 이거 약분되니까 2가 남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2L-6은 15. 2L은 넘어가니까 21. L은 그래서 얼마야? 2분의 2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귿번에 1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2분의 2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21이 돼야 되겠죠. 틀렸죠?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푼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그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 건지만 딱 봤더니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대. 그치? A와 B와 C를 차례로 지난다. A와 B, B와 C의 거리는 각각 L, 3L이다.
그리고 B에서 C에서 자동차 운동 에너지는 각각 E0, 얘는 E0이다. 그러면 A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봐라. 자, 여기 등가속 운동하니까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일정한 힘을 작용하고 있어. 근데 힘이 지금 봤더니 B가 E0고 E E0니까 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힘을 제공했고 오른쪽으로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다?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을 F라 놓고 가속도를 A라 한번 놔보자. 그러면 우리 이 힘을 주어져 있고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L만큼이 주어져 있어. 그치? 그리고 F를 계속 일정한 힘을 갖고 얘는 얼마냐면 3L만큼 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 F를 가해서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F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 물체는 이를 받는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어떤 에너지 증가한다?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요 F3L만큼이 얼마만큼 에너지 증가하냐면 E0에서 E0만큼 증가했으니까 얼마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E0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증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F를 가해서. 그럼 얘가 요거만큼 증가했다며 이를 받아서. 그럼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3FL이 E0면 얘는 얼마야? 3분의 1 E0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얼마만큼 3분의 1 E0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E0가 된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2 E0가 돼야지. 다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처음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얘기할 때 1 받았다. 에너지 증가했다. 어떤 에너지 증가했냐? 그거 따져본 거야 지금.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7번 그림은 수평면의 출발선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같은 힘이지만 질량이 다르네? 그럼 가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A는 지금 AA는 N분의 F로 표현할 수가 있고 AB는 2N분의 F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네요. 자, 여하튼 보자. 자, 그 상태에서 물리량 중 A가 B보다 큰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2배라며. 가속도가 2배. 가속도 2배. 그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2배. 2배. 자, 그렇다는 얘기는 도착점, 같은 거리를 갔을 때 A가 더 짧은 시간에 걸렸다는 거죠.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에서 도착선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작은 물리량이죠. 작다 좀 틀렸죠.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F를 가해서 같은 거리를 갔다는 거잖아. 같은 S를 갔다는 거야. 그러면 A와 B 둘 다 F도 같고 S도 같아. 즉 받은 일이 같다는 거야. 그 얘기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둘 다 0에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변화량이 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 운동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운동 에너지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운동량은 뭐죠? P는 mv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 P 값에 V 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 MV니까 MV가 이거 V는 뭘로 바꿀 수 있죠? M분의 P라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M분의 P로 표현하니까 2MP 제곱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같다라고요.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2m이야. 그러면 이 질량이 2배가 된다 그러면 얘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얘 P제곱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도 지금 뭐냐면 루트 2배가 더 크다는 거야. 운동량도. 뭐가? B가 더 크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독자성 운동량 크기는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다고. 틀렸죠 이것도.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어. 답은 3번이네. 그리고 맞잖아. 디귿번. 독차선에서의 물체 속력. 아까 말했잖아. A가 더 짧은 시간 도달한다며. 속도 변화이 더 크다며. 그러면 더 많이 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 아마 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그림가는 평면의 점 A에 정지해 있는 질량 EM이 물체 A에 F라는 힘을 B까지 작용한다. L만큼 작용한다. 다 있네. 나는 C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에 M이라는 물체 B에 EF라는 힘으로 D까지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L이네. 그리고 A, B, C, D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건 딱 보니까 A 입장에서는 F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L만큼 이동한 거고 B도 EF라는 힘으로 L만큼 이동했으면 얘는 FL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고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EFL만큼이라는 힘으로 했으니까 2배야 2배.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은 일이 2배야. 받은 에너지량이 2배라는 거죠. 받은 운동 에너지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 일이 2배라는 얘기는 받은 에너지가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정지 상태에서 에너지량을 증가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m VA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VB의 제곱이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MVA 제곱이고 2분의 MVB 제곱이죠. 그러면 A는 MVA 제곱이 FL이 되는 거고 B는 2분의 1 MVB의 제곱이 EF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로 정리하니까 M분의 FL 루트가 될 테고 얘는 VB로 정리하니까 4FL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크죠? VB가 더 크죠. 2배 더 크죠. 여기를 V라고 했을 때 얘는 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V일 때 2V가 된다. 자, 그래서 기억. B에서 A의 속력은 D에서 B의 속력보다 작다. 맞죠? 니은 B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와 D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지금 내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EM이고 얘가 M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운동량 얼마냐? EMV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EMV죠? 그럼 어떻다고 있어? 지금 같다라는 거 찾았죠? 지금?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디귿 A라는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은 B가 C에서 D까지 걸린 시간보다 크다. 이거는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A는 0에서 얼마만큼 여기가 V고 여기가 2V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 이렇게 돼서 이 면적이 얼마냐면 지금 L이야.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2L까지 됐잖아. 2L까지. 그럼 만약 같은 시간 동안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적이 훨씬 커져 버리죠. 지금 면적은 L로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마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 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요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도착해야 되지. 그러니까 A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지금. 그치? 이거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뭐 추가로 이거를 또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혹시 또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F라는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얘의 가속도가 A의 가속도가 전체 질량 2m이죠. 2m분의 F. 얘의 가속도 얼마야? m분의 2F. 몇 배 차이야? 4배 차이 나죠. 가속도가 4배 차이 나. 근데 이동거리는 같대. 거리는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2배 차이가 나겠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처음 속도가 0이었잖아. 즉 이 S는 2분의 1 AT 제곱이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얘가 같대. 거리가 같대. 근데 얘는 지금 얼마 차이 나는데? 4배 차이 난대. 그럼 얘가 얼마큼 돼야 돼? 같으려면 4분의 1배가 돼야 돼. 즉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 차이가 되는 거야. 2배 차이가 난다고 지금. 그치?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고. 같아지려면 가속도가 빠른 게 4배일 자리가 얼마냐면 시간이 더 반밖에 안 걸린다고. 2분의 1이라고. 얘는 1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그거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정확히 계산도 가능하죠. 그래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정확히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질량이 1kg인 물체를 연지구입 방향으로 들어올린다. P에서 Q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며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위치,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고 온리 뭐 한다?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한다. 키네틱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한다고. 지금 물체가 이를 받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 그치? 근데 m값이 주어졌어. 1. g값은 10. h가 얼마라고? 2라고 주어져 있어. 이 10줄만큼의 1을 받는다고. 그게 지금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 보자 이제.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 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가? 20줄. 지금 얼마라고 구했어 방금 선생님이? 20줄만큼 증가했다고 했잖아. 맞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20줄 증가한 거 봤죠? 니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지금 힘 여기 장력 실을 당겨서 지금 요만큼 20줄만큼의 물체 일을 해서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가 증가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이 물체에 당기는 힘, 요 힘이 한 일은 20줄이 맞는 거죠. 그 힘을 받아서,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20줄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디귿,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이 한 일. 자, 알짜임이 한 일이래. 알짜임이 뭔데 지금? 이 물체의 알짜임은 얘가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당기는 내 힘, 장력, T. 걔네인데 지금 아까 등속도 운동한다며. 그 얘하고 얘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좀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알짜임의 한리는 뭐야? 0이지. 등속도는 알짜임 0이잖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등속도 운동할 때는 알짜임의 한리는 0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근데 여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0이야. 운동에너지 안 변해. 뭐만 변했어? 포텐셜 에너지만 변했다고. 포텐셜 에너지만 변했다고.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0이 되는 거 0이야 0. 20이 아니라. 알겠죠? 다음 몇 번? 4번.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림 가와 나는 지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B를 각각 F라는 힘으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 다 H만큼 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에너지 증가량이 A가 B의 2배이다. mgH가 2배이다. 근데 G값 같아.
높이도 같아. 그 얘기는 뭐가 2배라는 거야? 질량이 2배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m이라 놨을 때 a가 b의 2배라고 쓰니까 얘는 2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죠?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EM이고 B는 M이야. 그리고 얘는 F라는 힘을 끌고 있어. 얘도 F라는 힘을 끌고 있어. 근데 얘는 EMG고 얘는 MG잖아. 그러면 지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F-EMG가 되는 거고 얘는 F-MG가 돼서 얘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알짜임이 한 일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관계 있다고 했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근데 한 일을 봤더니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둘 다 h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얘가 더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크겠죠. h는 같은데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좀 계산해보면 한 일은 F-EMG 알짜임에다가 H 곱했어. 그게 요때 이 A가 그 H에 통과할 때 속도가 VA라고 하고 이때 속도를 VB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분의 1 M 여긴 EM이죠. 참 EM 곱하기 V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F-MG에 H만큼 가고 2분의 1 M 값의 VB의 제곱.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VB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MVA의 제곱은 FH 빼기 EMGH 그리고 VA의 제곱은 M으로 나눠주니까 M, FH 빼기 EGH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 넘어가니까 VB 제곱으로 정리하니까 MVB제로 할게. 이거 곱하니까 EFH 빼기 EF 아니지. F가 아니라 MGH가 되는 거지. 그리고 VB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M으로 약분되니까 M, EFH 빼기 EGH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어차피 루트 씌우겠지만 똑같은 값을 빼준다며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B의 속도가 A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디귿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와 B가 같다.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이 A라는 물체를 F라는 힘으로 H만큼 끄는 거고 얘도 B라는 물체를 F로 지금 하면서 H만큼 끌어올린 거야. 둘 다 FH만큼 일을 받았어.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뭐라고? FH만큼 일을 받았어. 그래서 A와 B도 F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요. 똑같은 양으로 FH만큼. 그러니까 증가량이 같다. 맞는 말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경우는 헷갈리는 게 있어. 선생님 아까는 운동 에너지는 안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 증가했다며요. 위치 에너지만 증가했다며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여기는 EM이고 M이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왜? 여기에선 등속도란 말이 없어. 속도가 다르다고 지금. 총 에너지 양은 똑같이 받았어. 총 역학적 에너지 똑같이 받았는데 그럼 봐봐. A는 지금 EMH만큼 증가했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B는 얼마큼 증가했어? MH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얘가 2배가 되는 거야.
A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네 도안 값들이 같다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FH로. 그 얘기지. 그 전에 있던 얘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화살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더라. 그럼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니까 질량 MA와 질량 MB는 B가 더 크겠네. 자, 그러면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존됩니다. 그렇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잖아. 자, 그러면데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있고 얘는 내려가면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고 B의 운동 에너지도 뭐 한다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요. B만 포텐셜 에너지가 뭐 하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보세요. A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뭐 한다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뭐도 하는 거야? 얘하고 얘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도 뭐 하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A 자체만 봤을 때. 그리고 B를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지만 봐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잖아.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큰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중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봤을 때는 다 보존이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물어봤잖아. A는 운동에는 증가하고 포텐셜에는 증가하니까 A의 역학적에는 증가하고 B는 얘는 증가하고 운동에 증가하고 포텐셜이 감소하지만 얘가 훨씬 큰 값이야. 왜? 이 값은 얘하고 얘 도안값이랑 똑같거든.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2m인 곳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가만히 놓았다는 것은 처음에 속력은 0이라는 거죠. 뭐만 존재한다?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한다. 얼마만큼? 이거 mgh죠? m값은 2, 그리고 g값은 10, h는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40이 되는 거지. 얘 240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렇죠? 여기 운동 에너지까지 해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하자. 그렇죠? 도에서 얼마가 된다고? 240이 돼야 된다고. 왜? 얘는 0이니까. 그렇죠? 여기 12m인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 0m인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 되고 도에서 2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40이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 2 곱하기 v제곱이 얼마 된다고? 240. v제곱이 240. 루트 씌우면 되겠죠? v는 뭐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40은 뭐 4 곱하기 4 한 다음에 15죠? 계산되지? 그러니까 4 루트분의 15가 되겠네. V값도 구했네. V값 물어보진 않았네. 보자 한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m인 곳. 아이고 3m도 찾아보래. 그치? 그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얘도 2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3m일 때니까 중력 mgh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10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0. 그러니까 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40에 60 빼니까 얼마야? 180. 그래서 18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 4배이다. 얘가 60이고 180 몇 배야? 4배가 아니라 3배가 되겠네요. 기억은 틀렸죠?
자, 지면에 도달할 때 물체의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40이다. 240에서 0이 된 거니까 240 맞죠? 그리고 그때 운동 에너지는 240이다. 그렇죠. 니은 디귿. 그래서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에 도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5번. 그림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의 점 A를 지나 최고점 B에 도달한 후 다시 C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점의 속력은 V, 그리고 C점의 속력은 EV다. 그리고 A와 B의 높이차는 H1이고 A와 C는 H2이다. 그때 H1과 H2의 B를 구하여라. 자, 여기 최고점이니까 속력은 0이야. 그렇죠? 질량을 안 나왔으니까 질량은 M이나 놔볼까요? 그러면 A에서 이렇게 B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봐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보자고. 운동 에너지 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잖아. 그치? 그럼 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근데 지금 A와 B만 비교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는 거야? 여기는 mgh1만큼이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요만큼이 포텐셜, 중력 포텐셜 갖고 있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여기 A인 지점에서도 어떻게 되냐? 똑같이 mgh1이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돼버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지. 2분의 mv 제곱은 mgh1 식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 B하고 색깔 바꿀게. B하고 C에서 이렇게 아래로 연지가로 떨어지잖아. 운동하잖아. 그치? 그러면 요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요번에는 기준으로 잡아볼게. 뭐를? 포텐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 0이 되고,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 곱하기 2v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쓴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쓴 거야. 그럼 요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요때가 지금 얼마나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1 플러스 h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운동 에너지 0이고 요거 값과 요거 값이 같은 거야 이제.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 정리하면 2mv 제곱은 mgh1 플러스 mgh2라는 요 관계식이 또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아까 전에 구했던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H1과 H2니까 요거를 요렇게 대입하면은 이 MV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mgh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야? 4mgh1은 mgh1 플러스 mgh2 넘어가니까 3mgh1은 mgh2 mg 없어지니까 h1 이렇게 되겠지. h2가 3h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뭐죠? h2분의 h1이죠. 그러니까 h2 대신에 3h1 h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그럼 뭐 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에 도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식을 우리가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롤러코스터가 A점, B점, C점, D점을 차례로 통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B에서와 D에서는 같다. 속력은 같다. 그러면 거리도, 높이도 같은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속력이 같다는 것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는 유체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h로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롤러코스터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B점과 D점에서 같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모를까 써줄게요, 선생님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같잖아. 그럼 얘가 지금 보존되잖아. 일정하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B점과 D점이 속력이 같대. 속력이 같다는 것은 이게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A에서 C까지 롤러코스터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C에서 D까지 운동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지금 누가 봐도 A가 더 크죠? A에서 C까지 이렇게 지금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C에서 D까지 운동에너지 감소량보다 당연히 크겠죠. 얘가 여기까지밖에 BD가 같다며 A는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롤러코스터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가 D에서도 크다? 무슨 소리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건데. 그치?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이것도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뭐 한다고? 보존된다는 것만 잘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Q를 지나서 R을 4m/s로 지나간다. 가만히 놓은 물체라는 것은 뭘까요? 속력이 0이다. 정지 상태다. 뭐만 존재한다. P점에서 뭐만 존재한다.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한다. 다시 써볼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P점에서 뭐야? M 값이라고 할까요? mgh 플러스 0은 mgh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Q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속도 V로 갖고 있대. 2분의 1 mv제곱은 mgh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R점에서는 mg 그리고 h가 얼마죠? 2래요. 그쵸?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mv가 얼마야? 4의 제곱이 얼마 된다고? mgh가 된다. 그치?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랬을 때 h와 v 값 구해를 보내매.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일단 1차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m g 값이 10이 나왔으니까 뭐 일단 좀 이따 계산해보고 emg라고 쓰고 4, 4, 16에 약분되니까 8m 분 m 그리고 g h 대시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 써야겠다. 10 안 쓰면 이거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m 값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0 쓰니까 20m 플러스 8m은 10mh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m값 다 없어지고, 그러면 28은 10h. h는 뭐야? 10분의 28. 그러면 얼마야? 2.8m가 되겠죠. 하나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요거 우리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v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값 없어지고 2분의 1 v제곱은 g 10대 10 곱하고 2.8이니까 얼마야? 28. 그럼 v제곱은 곱하기 2 넘어와서 56. v는 루트 56.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얘는 4 곱하기 14잖아. 그러니까 2 루트 14가 되겠죠. 그러면 2.8에 2 루트 14는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지금 뭐 한 거야? 요식 세운 거죠. 그렇죠? 이식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푼 겁니다. 18번 문제.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자, 지면으로부터 h인 지점에서 2kg를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놓았대. 그리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물체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순서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뭔데? 지금
A는 늘어나고 있어. B는 줄어들고 있고. 그럼 누가 봐도 뭐야? 늘어나는 건 지금 운동 에너지고 줄어드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A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여기 100줄이 나와 있네. 그렇지? 질량이 2kg인 애가 무슨 얘기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100줄이라는 거야.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100이라고.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M, 2, G, 10 곱하기 H가 100이라고. 그럼 H는 얼마가 될까요? 5m가 되는 거죠. 그치? 니은 H는 5m이다. 맞네요. 기억 니은 맞는 거니까 다음 3번이네. 디귿은 볼 필요도 없어. 하지만 풀어봐야지. 그치? 풀어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면에 도달할 때는 그치?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이때의 속도가 뭔지 몰라. 그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이 100이 된다고. 그러면 약분되니까 V제곱이 10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m/s가 된다고. 여기 떨어질 때는 10m/s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VT 그래프에서 0이었던 애가 그치? 10이 됐대. 또 이렇게 됐대. 근데 이 중력가속도는 뭐야? 10m/s 제곱이야. 1초에 10m/s 가면 돼. 그럼 얘는 뭐야? 1초지. T2가 얼마가 된다고? 지금 1초가 된다는 것을 찾은 거야. 알겠죠? 그 T1은 뭐냐면 얘하고 만나는 지점이야. 만나는 지점은 무슨 지점일까요? 바로 같은 지점이 되는 거죠. T1은 바로 중력의 얘와 얘가 같은 지점이니까 50이 되고 얘도 5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50이 될 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m 값은 2였고 v 여기 프라임을 할게. v 프라임은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v 제곱 50이니까 v 제곱은 루트 50이니까 얼마야? 5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5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v는 v0 플러스 at에서 이 v가 5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0이야. 그치? 그리고 가속도는 10이야. 그리고 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t1이잖아. t1은 10분의 5 루트 2 약분되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t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뭐야? t2분의 t1이라며 t2는 1 얘는 2 루트 2 그 얼마 되는 거야? 2 루트 2야. 얘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문제라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겠지. 알겠죠? 답은 그래서 여하튼 3번이 되겠다. 기억, 니은만 맞는 말 되겠습니다.